우리 그러니까 사랑과 만남 뭐 이런 게 다 연결이 돼서 지금 화해 얘기도 나왔고 이제 온라인 얘기도 나왔고 에너지 보조 법칙에 따른 그런 어떤 깊이 있는 만남을 선택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다. 할 수 있다. 근데 거꾸로 또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는 반면에 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도 되게 이렇게 고립되거나 뭐 이런 그 장밋빛만이 아닌 좀 이렇게 그 안 좋은 암울한 좀 이런 측면도 분명히 생길 것도 같은데 그거에 대한 뭐 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예상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또 해결을 과학적으로 해결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 이게 항상 과학을 하다 보면 그 익스트림 케이스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이 코로나가 계속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다. 심지어는 밖에 외출도 못한다.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미래는 굉장히 좀 암울하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 떠오른 영화가 서로게이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서로게이트. 예, 서로게이트라고 이제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예. 집에서 어떤 캡슐 안에서 뭐 지금 어떤 기계 안에서 예. 자기 로봇을 계속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교적 활동과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경찰 임무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총에 피탄되더라도 내가 직접 맞는 게 아니라 로봇이 맞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주인공의 아내가 굉장히 비만도 있고 당뇨로 늙어가고 점점 나이가 들어서 추해지는 자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점점 실제 자기 외출은 하지 않고 그런 로봇, 약간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활동만 하듯이 예. 그런 로봇에 내 의존을 해서 사회관계를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극단적인 좀 암울한 미래라고 그렇죠. 좀 볼 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영화는 저 요즘에 검색해서 잘 또 보고 예. 보면 또 다른 발상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 얘기만 들어도 좀 이렇게 오싹하는 예. 그렇게 되기는 싫은 그런 미래의 상인 어떤 현상인데. 예. 그 이주연 박사님께서 이제 인간과 로봇의 따뜻한 인터페이스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암울한 인터페이스는 어떤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정말 극단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시대를 얘기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가 이태원 사건 이후로 좀 더 장기화되면서 좀 약간 폐쇄적인 공간에서 약간의 그 혼자 이제 고립된 공간에 생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나중에 장기화되고 향후에 뭐 어떤 로봇이 어떤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그 외로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게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터치하는 거, 인간으로서 또 인정해주고 존재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뭐 그런 식의 역할들은 뭐 이게 사람이 됐던 로봇이 됐던 그런 거에 니즈들은 분명히 더 커질 거라고 보여요. 반대급부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연구하시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저도 서로게이트 오래전에 본 거 되게 재밌게 본 것 같은데 그 플랫만 대충 기억이 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일종의 텔레프레젠스라고 하잖아요. 텔레프레젠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A라는 곳에 있지만 나의 대행자가 B라는 곳에 로봇으로 가게 되는 거죠. 원자력 연구소에도 텔레프레젠스로 뭔가 위험지대에서 많이 원격 조종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비대면의 솔루션으로서 텔레프레젠스가 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회에 가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면은 모바일 로봇에다가 아이패드를 꽂고 걔를 원격에서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서 내가 마치 학회에 참여한 것처럼 거기서 렉처도 듣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진짜 사람이라면은 여기에는 내 키 눈높이에 있는 아바타 같은 게 아이패드에 내 얼굴이 떠가지고 되는 거죠. 그때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너무 기술적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게 되게 좋은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만나서 눈을 마주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인터랙션인 것 같고 그 순간에 뭔가 정의할 수 없는 뭔가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텔레프레젠스 장치로도
그런 게 가능할지는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모르고. 갈 길은 좀 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지식의 불구하고. 공유 측면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원격이 가능하나 정서적 공감하고 그렇죠. 그 어떤 그 기술과 어떤 지식으로서 공유할 수 없는 참 그렇죠. 애매모호한 그렇죠. 원가지는 만나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예. 두 연인이 원격지에서 떨어져 있는데 자기의 대행 로봇을 보내가지고서 아, 그 로봇이 두 상상도 대가 서로 하기 만나가지고서 안 되죠. 네.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네, 조금은 도움이 네. 되겠죠. 그리고 다- 인공지능 관련돼서 사랑 얘기했던 대표적 영화가 허라는 허, 영화 예. 예, 예, 아마 예.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 그래서 외로움과 그 사랑도 결국엔 눈 맞춤과 이런 컨택 이런 것도 되게 그 비언어적인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크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원하고 행복함을 느끼고 근데 이제 그런 포스트 코로나는 결국에는 그 이게 접촉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텔레프리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보안 사항 저 이런 보완이죠. 것들, 답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보완 사항. 불가피한 예. 경우에는 그런 기술도 있다 그런 거죠. 예. 근데 그 저는 연애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아내 기대된다.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 처음에 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조금 약간 쿨한 성격이에요 제 아내가. 아. 그래서 연락이 잘 안 돼. 박사님 어떠시죠? 저는 좀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약간 쿨한 성격이셔가지고 이게 네. 처음에 연락이 안 되는데 그때 좀 스마트폰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연락을 예전보다 훨씬 자주 하게 됐어요. 예. 예전에 문자로 할 때는 이제 돈 들어가니까 왠지 좀 아깝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연락을 훨씬 많이 하게 되면서 그래서 되게 그 또 관계가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이제 어떤 대체나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면으로 만나는 거를 어떤 그런 관계를 보안보다 더 이제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더 긴밀한 예.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아 쿨하다는 게 그러면은 연락을 안 했다는 게 쿨하다는 연락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연락을 잘 이 안 방송을 하더라고요. 보는 그 아내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네요. 처음에 연락을 너무 안 해서요. 아, 예. 진짜. 그게 서운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예. 연애 얘기 들으니까 재밌네요. 혹시 연애사를 밝힐 다른 박사님은 안 계신가요? 위험합니다. 다음 주제로. 예, 다음 주제로. 예. 하여튼 뭐 그 사랑과 만남 교류는 지금 이런 공감대가 당연히 이제 아마 얘기가 될 건데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계속 고민을 좀 더 깊게 하고 뭔가 답을 얻는 그룹이 그런 시대를 뭐 이렇게 선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근데 얘기도 이게 할 것 다 같아요. 각자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사랑이나 인간의 관계나 만남들 통해서 이게 기존의 어떤 거를 대체라는 목적보다는 그렇죠. 더 그 원래 취지나 원래 목적이 더 잘 되게끔 사실 도와주는 형태의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고민들을 맞아요. 말씀하셨다고 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 기술을 바라본 관점이 얘가 생기면은 앞으로 기존에 했던 것들이 다 안 되고 예. 새로운 두려운 시대가 열릴 거라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술들이 좀 도와줄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좀 따뜻한 기술들도 있다. 그런 네. 고민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예. 그 말씀하시니까 또 그 댓글이 또 생각나네요. 과학자가 딱딱한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 과학자가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 생각해가지고 아니 하여튼 뭐 그런 그 선입관이 많이 깨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따뜻함을 우리가 선한 목적을 그 계속 우리가 공유하고 과학계 그룹에서도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그 에트리에서 그런 인간과 그 기계의 상호작용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제가 또 네. 많이 얘기가 될 것 중요한 같아요. 것 같고요. 네. 사실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니까 연구 프로세스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연구를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펀드를 따올 적에 네. 일종의 저희는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네. 컨트랙 리서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개는 숫자예요. 음. 정량적인 기준을 만족을 시키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따뜻한 기술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런 건 정량적인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좀 더
친근한 기술을 만들겠습니다. 좀 더 케어하는 걸 만들겠습니다. 물론 그거를 공학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점은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그걸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틀을 벗어나고자 저희 AI 프렌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주에 예. 그 유영균 박사님 그 진행으로 그 안용열 박사님인가요? 네, 교수님. 네. 예, 교수님 네. 그거를 이제 들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배웠어요. 예.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점점 도시화되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게 바이러스가 이게 생물이 아니에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숙주를 그렇죠. 통해서만 네.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떤 이게 농촌에서 사람이 굉장히 뜸한 곳에서는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 텐데 도시가 거대화되고 밀접해지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저를 옮기고 계속 저 사람에게 옮기고 계속 생명력을 갖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의 시설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감염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떤 규제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유 박사님이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좀 소개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훅 들어오시네 또 갑자기. 네. 아니 연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연구를 좀 하고 싶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연구소에서 우리 과제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려면은 제안서를 내고 제안서가 돼야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싶어서 제안서를 낸 상태고 그럼 제가 제 하고 싶은 연구를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떤 거냐면은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핵분열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을 어떤 입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을 조금 응용해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특정한 확률로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을 그 공간을 모델링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공간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가족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학교에서 같이 뭉쳐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교통 같은 것도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이태원 사태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그 밀집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그 공간이 전국에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피해가 되게 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간적인 정보하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는 어떤 네트워크 정보를 이용해서 전염병이 전파되는 어떤 양상을 저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떤 그 위험도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태원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런 클럽이라는 공간이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사전에 사실 그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이 감염도 위험도가 높고 또 그분들이 또 전국으로 흩어져서 또 어떤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애초에 좀 감염 위험도가 높았기 때문에 뭐 사전에 조금 조심하라고 경고를 예. 좀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 감염병 관점에서 그 시설별로 등급을 나눠서 이런 저희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뭐 경보, 심각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 단계별로 정부가 대처를 할 때 이런 시설들에 대한 위험도를 이런 좋은 연구 결과의 모델로서 등급을 나눠서 그걸 대체를 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연결을 끊지도 않고 이런 감염병을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강한 컨트롤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다 지지하는 영역이 좀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국가적 사태라고 봤을 경우에 그럼 사실은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유나 권리에 대해서 중요시된 시점에서도 정말 특정 어떤 재난 사항이나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탄탄히 백그라운드를 딱 받쳐주면은 어떤 정부의 어떤 강력한 통제 안에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승인을 하고 협조하는 이제 구조들이 좀 생길 것 같고 안전과 보건이라는 이런 영역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과제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해서 어떤 수치를 달성하는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나 그런 효과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국민의 건강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라 좀 정성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이나 그런 연구 개발들이 좀 네. 장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연구자들이 사실은 어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 이런 거보다는 지금 저의 심정이나 아마 많은 국민들의 심정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하게 하는 어떤 연구 사실 그 수치화가 안 되지만 되기가 힘들지만 그런 연구를 그 국민들이 더 많이 원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생각의 대전환들을 이제 여러 각계 그렇죠. 전문가들이 포함해서 하게 예.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들에 저희가 실어왔거든요. 기술 개발도 그 트랙 안에서 다 움직여 그렇죠. 왔는데 예. 저희가 좀 과한 어떤 소비 시대에서 조금 더 그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예. 방향들이 좀 선회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런 예. 관점이 비용 절감, 효과, 예. 가성비보다는 음. 어떤 가치, 음. 그다음에 연대하는 함께하는 거, 예. 서로 같이 잘 사는 부분들에 대한 음. 조금 더 큰 고민들, 예. 어떤 담론들을 이제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았나. 예.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학기술 정책 관점에서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돌아갈 때 지금 이런 어떤 사회가 구현되는데 사실 말처럼 쉽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런 어떤 자극을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구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동시에 바뀔 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문화로 바뀌려면 그렇죠. 네. 엉뚱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까 이제 좀 따뜻한 기술 얘기하셨고 이런 어떤 사회를 위한 기술 얘기하셨는데 이런 게 뭔가 어떤 연구 실적이란 정량적인 어떤 숫자로 가지고 평가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국민들한테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든지 아니면 TV에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TV에서 온라인 그 실시간으로 지금 뭐 문자 지금 보내가지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지금 하잖아요. 가능할 것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연구를 정말 그 대중들한테 한번 인기투표 같은 걸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좀 황당한가요? 그런 것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게 상당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어떤 대중이 사실 과학을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예. 과학이라는 거는 99.9%가 아니라고 그럴 때 0.1%에서 발견되는 음. 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중이 과학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말고 그렇죠. 사회적인 이슈에 네, 대해서는 네. 틀림없이 작용할 것 같은 그런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걸 모든 어떤 과학기술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분은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좀 공론화해서 약간 정말로 수요 발굴을 네, 그렇죠. 연구자가 제기하는 게 예, 아니라 예, 그렇죠. 국민이 네. 제기하는 국민이 이런 연구가 네,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 필요할 것 거는 같습니다. 네, 해볼 수 있을 정부에서도 그런 연구 과제를 최근에 이제 사회형 문제 해결 뭐 그 국민이 공감하는 R&D 이런 키워드들은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예, 같아요. 어느 정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네, 정확하게 네. 모르겠지만. 근데 좀 그게 있는 좀 그 과학자나 좀 더 참여 방식으로 네. 좀 이렇게 그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음. 예. 근데 이제 그런 수요 조사를 할 때 기존에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조사가 나오거든요. 네. 저희 같은 공공기관은 음. 그런 수요 조사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런데 또 일반 시민들은 또 그런 걸 접할 기회가 없고. 근데 네. 이제 그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를 하려면 네. 좀 재미라는 좀 요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어떤 K-팝 스타라든가 뭐 그런 TV 매체에서 그런 재미적 요소를 같이 버무려서 일반인들의 참여를 좀 많이 유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이런 걸 통찰을 통해서 뭐 또 네. 생각한 거 있냐 그래서 네. 제가 뭐 한글 한글, 얘기도 네. 했는데 사실은 다시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한글은 아니고 뭐 어떤 국어더라고요. 제가 두 개를 그래요? 좀 언어인데 제가 글자랑 네. 좀 혼용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좀 있는데 국어다. 네. 이게 좀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이게 사람의 생각이 퍼지는 거랑 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대한 집단이 서로의 생각을 얘기를 해서 서로 통찰을 통해서 그 생각이 이제 논리가 그대로 전파되지가 않고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각자가 논리를 생각을 하고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그게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르쳐 준 지도 없는데 제가 30년 전에 했던 놀이를 네. 누군가 구전을 통해서 재미라는 요소와 함께 그게 계속 전파가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바이러스 전파와 언어. 이런 생각의 전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유사성이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글 네. 국어의 네. 우수성을 그때 강조하셨죠. 예, 예. 예. 아, 첫 편만 보신 분들은 이 편을 꼭 보셔야겠네요. 예. 네네. 생각의 전파하고 네. 바이러스 전파하고 비슷한 비슷한 면이 좀 속성을 많이 있는 것 갖는다. 같습니다. 예. 네. 아, 되게 수긍이 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